자,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 자, 이 종목은 저변동성이에요. 이게 종목의 섹터에 어울리지 않게 저변동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 아래쪽에 저 깊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저기 쪽에서부터 쭉 추천드려서 더블을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쪽의 흐름에서는 이제 사냐마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뺐던 종목인데, 자, 이 뒤쪽에서 지금 가속이 붙어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종목이냐라고 하면요. 자, 우선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보안주, 해킹 범죄 대응 정범주 도안체치체 이렇게 나와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안주들이 돌아가면서 오르고, 어저께는 이제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도 양자 테마주의 대부분이 보안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양자 쪽으로 엮인 종목은 아니에요. 이제 양자 쪽으로 엮인 종목은 아닌데, 이 보안주들 라인 쪽에서는 결제주와 마찬가지로 결제주의 NSM, KCP라든가 이니시스라든가 이런 예전 결제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낮은 수준을 보였었죠. 이 보안주 쪽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이게 뭐 이 지니언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요 지니언스 그 뒤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 여기도 보안이죠. AI 보안 솔루션 선도기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슈프리마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게 세계 2위 회사예요. 이 슈프리마가. 그러니까 홍채 인식의 최고 종목. 그 앞에도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건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이게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세코닉스 같은 종목들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 세코닉스 같은 종목들 이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우리 이 IT 기업들 중에서 카메라 모듈 다루는 기업이죠. IT 기업들 중에서 전장 분야의 진출을 가장 먼저 한 기업입니다. LG보다 훨씬 빨라요. LG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빠르게 지내는, 얘는 지금 전장 들어간 지가 20년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게 휴대폰 기업인지 전장 기업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자, 모바일 촬영용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와 있죠. 이런 회사로 해서 실적이 이렇게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보세요. 10배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지금도 못 가죠. 이렇게 전혀 인식을 못하고 이러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쩌가 단발성 수급 잠깐 들어오면 반짝했다가 그냥 자빠지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3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200개가 넘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올해도 현재도 지수가 3,400 들어있는 지금도 1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PR 5배에서 이렇게 호우적거리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그래서 저 앞쪽에서는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IT센 글로벌 이쪽에 지금 영업이익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손익 쪽에 변동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았던 종목.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이라도 사세요. 이게 더블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슈프리마 같은 케이스였는데, 자, 이 슈프리마 그리고 지니언스 이 두 종목이 다 외국인이 당겨서 올린 종목입니다. 이거 두 종목 다 외국인이 당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가자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두 군데 중에서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첫 번째, 우선 실적 쪽에다 포인트를 두고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개인들 그거 안 쳐다보지도 않을 테니까 쓸모없는 거고요. 재료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반짝해야 그때 가서 쳐다보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쳐다보죠. 지니언스 재료 나가지고 저렇게 나와야 그때야 쳐다보는 거고, 기관들 같은 경우 어차피 코스닥은 종목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이니까 당연히 들어올 일이 없는 거고요. 기관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얘네들이 팔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 못 판다라고 얘기 드렸죠? 쪽도 못 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요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얘네는 안 움직여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주들 경우는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도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딱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미친 척하고 치고 들어와 버리든지요. 바로 이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거 뭐 이렇게 싸 이거 이렇게 된 거죠. 보시죠. 작년에도요, 얘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그 전에 2020년에서 해서 건너뛰고 그 다음에도 최대 실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도 영업이익 여기 조금 눌러 쉬었죠. 근데 크게 그렇게 밀리지 않고 매출은 역시 최대 경신이었고요. 작년에 또 경신이었고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냐 그러면 전혀 평가를 못 받고 있죠. 이거 실적도 나고 그리고 성장성도 있고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은 종목도 아니다 라고 하는 기관, 그 다음에 번쩍이지 않으면 종목도 아니다 라고 하는 개인, 이 사이에서 존재감 자체가 없다가 싸거든요.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1년의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쭉쭉쭉 치고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 외국인이 그렇게 들어왔다서 다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꽤 많은 수익기업들이 실패했죠. 슈퍼만 같은 경우도 중간에 오다가 꺾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이거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꾸준히 계속 사서 올라 들어가는 와중에 이게 보완제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훅훅 건너뛰는 이런 케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들이 지르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테마가 붙거나 뭐라도 하나 붙어가지고 투자자들의 환기를 시켜줘야 돼.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량 가지고는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해. 만주 여기서 거래량이 만주인데 뭘 살 거냐고. 최근에도 이런 분석이 여러 번 나갔었죠. 거래량이 만주인데 뭐 어떡하려고.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거래가 돼야 팔지. 사지. 거래가 돼야 팔고 거래가 돼야 살 거 아닙니까? 못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는 와중에서도 거래가 좀 늘어야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늘어야 그나마 외국인들 매수도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시세가 되면 이런 종목들의 경우 어김없이 거의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10중 8구는 외국인들을 팝니다. 그래서 예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니언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동안에도 지니언스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분석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제 그렇게 유명한 종목이 아니죠. 지금 거래량 만주도 이렇게 만주 2만주 저러고 있는 동안에도 지니언스를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몇 번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크기라든가 유명도에 비한다면 꽤나 분석이 지금 많이 나갔던 종목이죠. 그죠? 추격하지 마라 라는 얘기 들었고요. 지난번 SK 사태 때 그때도 요런 때 같은 데죠. 번쩍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아래쪽에 보면 자, 저평가 우량주군 저 밑에 보면 가지고 쭉 저평가 우량주들 쭉 얘기를 들었었고요. 널려있다라면서 이렇게 쭉 무더기로 짚어들었었죠. 저기 NHN, KCP, W게임즈, 삼지전자, 오로라도 저기 들어있고요. 지니언스 들어있고요. 마이크로 컨텍스도 있고요. 다우기술 있고 헥토 파이낸셜 있고 슈퍼리마 있고. 그래서 요쪽 분야 쪽에 주로 그래가지고 요쪽으로 해가지고 무더기를 지금 쫙 해서 엮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분야 다른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들었었죠.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긴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자동차 분야라 가지고 일단 조금 빼놓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여기 지금 쭈루룩 다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예? 근데 저 위쪽에 앞서서 그렇게 이슈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 이건 뭐 당연히 최고가 경신이 들어가는 건데 이 변동성 슈팅에서는 팔으라고 얘기했어요. 변동성 슈팅에 따라갈 필요 없고 자 실적, 저평가, AI 못 가는 게 이상하다. 알아서 이렇게 쭉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치고 들어올 때 같은 경우 팔아라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다시 들어가 싶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 자체가 테마 쪽이라든가 이렇게 다발로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들어온 거 외국인이 꾸준히 그냥 꾸역꾸역 사가지고 끌어올린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테마가 갑자기 붙으면서 주가가 슈팅돼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팔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눌려 들어온 상태에서 또 받아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의 현재 주가 역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밴드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태가 되어 있죠. 고가 이렇게 쭉 넘어 들어가서 지금 완전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가격감은 그 전에서 계속 저 아래쪽에서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쭉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라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자 이제 15, 16배 정도 돼서 오늘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올라 들어가겠죠? 오늘 크기다는 이제 뭐 18, 이제 오늘도 13% 정도 그러니까 18배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라고는 사실 이 섹터 전체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쪽에 뭐 양자라든가 이쪽에 저까지 테마 쪽에서 오른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섹터 전체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 평균 수준 정도 돼요. 이제 평균 성장 수준 정도가 될 겁니다만 앞쪽에 보였던 우량주급이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 여기다 파수 같은 종목들 여기다 갖다 쳐 집어넣었는데요. 이제 이런 종목들 집어넣으면 안 되죠. 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숫자들 보이시죠? 51배, 21배, 13배. 그래서 이게 지니언스가 지금 19배, 그래서 18, 19 이제 내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도의 수준이 될 겁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익이 지금 처지는 종목이 아니라 이익을 좀 내는 종목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파소 같은 종목도 이렇게 됐고요. 앞서 이제 조금 계열이 다른 회사긴 합니다만 이 슈프리마 여기도 똑같이 보안이고 똑같이 AI 들어가고 다 똑같이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이 슈프리마는 또 이제 다른 종목들을 갖다 집어넣어놨죠. 여기 그래서 유니언 바텀 뭐 바이오메트에서 슈프리마 자회사인 슈프리마 H 저기 모회사 저기 하고 여기 8배밖에 안 되거든요. 두 배나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팔아버릴 수 있다. 지금 오버슈팅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의 시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양자 이런 종목들 쭉 치고 들어오고 뭐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뒤늦게 화제가 돼가지고 좀 오버되는 형태다라고 보시고 이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종목은 분명히 노릴 종목이 많습니다. 앞에 얘기되는 것처럼 보안도에 들어가고 AI도 들어가고 다 맞는데 위로 변동성 슈팅에는 따라가는 형태의 종목 아니에요 이거. 변동성 슈팅 나왔을 때 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꾸역꾸역 가는 형태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꾸역꾸역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갔다가 슈팅 나오면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서 쭉 홀딩했다가 슈팅이 나오면 파는 거고요. 이런 형태는 전형적으로 꾸역꾸역 들고 갔다가 러닝 커렉션으로 가서 2차 상승 슈팅 나오면 위쪽에서 팔고 지금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선 따라가지 마시고 예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파시고 여기서 지금 사실상 오늘 사는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얘기를 드렸던 거는 자, 이런 류의 종목이 아직도 몇 개? 100개가 넘습니다. 지수 3,400에 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이런 종목이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들어올 때 한쪽 방면만 쳐다보시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평가로도 못 올라오는 종목 못 올라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VT 같은 종목 화장품에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냥 가전 계속 꼬라박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온코닉이 저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HK 이노에는 걔는 뭘 잘못했는데? 못 가는 애들은 막히는 애들은 못 간다니까요. 시프트 사상 최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에 신저가 경신하는 거 보세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뭘 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 자체가 트럼프식이 돼버렸어요. 뭘 내놓지 않으면 취급을 안 해줘. 돈을 내놔라. 뭘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너는 종목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돈을 내놓지 않으면 파트너가 아니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 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도 리버설이죠. 121선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요런 쪽의 자리에서부터 살금살금 누려서 튕겨져 나가면 파는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나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는 종목에서 이 종목 실적도 잘 나오고 굉장히 좋은데 왜 이러지 하는 경우는 지금 체크드린 두 가지 요소에 걸릴 만한 부분이 있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서 안 걸린다라고 하면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단 빠져서 나중에 가격만 체크를 해두시고 올라 들어갈 때 따라 붙을 수 있게, 그리고 올라가는 쪽의 종목으로 다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니언스였습니다. 매수 추천 아니고요.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보안주 같은 경우에 자, 오늘도 이제 다른 종목들이 계속 지금 보안주의 순환으로 지금 매일 다른 종목들 쳐돌리고 있거든요. 단타는 그쪽에서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지금 매일 쳐돌리고 있는 저 보안주들 이제 밑에서 나오고 있는 얘는 벌써 다 떠버렸지 않습니까? 밑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고에서 연락이 추천이 나가고 있을 거란 얘기죠.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너무 쉬운 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올라가봐야 반도체는 홀딩으로 돈 버는 거지 단타 들어가서 돈 버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로 단기군요. 오늘의 단타주 이렇게 들어가서 이 보안, 양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주기주기로냐.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원래 구조가 그렇죠. 보안주 중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이 지니언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슈프리마 같은 놈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단타형으로 시키기가 잘 안 나오는 종목들 홀딩형으로 가야 되는 결제 같은 쪽에서는 이번에 NHKCP가 좀 이례적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NHKCP,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 전형적인 홀딩형 종목이에요. 단타형은 단알이고요. 저쪽은 홀딩형이고요. 여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부터 아셔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종목들 성향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 그런 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타 종목들 지금 아마도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겁니다.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형으로 들어가서 잡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 잡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급소죠. 이런 급소에서 급소 매매로 잡아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스타일이 다 틀려요. 24분이 그러니까 다 스타일이 다 똑같고 똑같은 종목만 쳐다보고 모두가 하이닉스만 쳐다보고 있고 모두가 한진중공업만 쳐다보고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전문가 24명씩이나 뭐하러 필요했냐 이거 한두 사람이 해버리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천주 자체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 오르고 떼입을 다운받고 설치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다 이 24번은 다 입장을 하시게 된다면 코인 안 하면 22명입니다. 저 전부 다 입장하자면 하루에 추천주가 수십 개가 나와요. 어차피 다 사지도 못해요. 아무리 장세가 나쁘다라고 하더라도 22명 전체로 친다게 된다면 추천주가 10개 이상 나옵니다. 지수 개박살나고 그럴 때 그런 때도 왜 그런 때도 틈새태만 올라가잖아요. 틈새에서 반대로 튀어서 미쳐날 뛰는 종목들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수 깨진 날 상한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게 깨진 날에도 상한가 취해서 2개에서 5개 사이로 나옵니다. 오히려 상한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수급이 몰려서 지수가 헤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수 눌리는 날 상한가 개수가 더 많았죠.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많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스타일들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쭉 다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전문가가 어떤 종목들의 특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느냐, 이거부터 살펴보셔서 천재투자TV에서 방향 다 이렇게 다 짚어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 올려드린 거예요? 제가 주도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 방향의 특기를 가진 분, 그쪽에 잘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노리고, 그리고 세력주도 잘 잡으신 분들, 재료주도 하는 분들, 요런 쪽에서 추가해가지고 장중에 단타 추가시켜 보내면 뭐 수익 금방 난다는 얘기입니다. 더블 나오는 거 금방이죠. 그렇죠? 좀 메이저 쪽에서만 해도 좀 조선 기자재에서만도 지금 더블을 몇 개를 내드렸습니까 저희가? 자, 삼양엠텍 같은 거 순식간에 더블 가버리잖아요. 오리엔탈, 세진중공업 이런 거 순식간에 더블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쪽에도 있잖아요. 한선이도 있고 일승이도 있고 최근에 지금 양자 겁나게 돌아도 로봇도 있고요. 이때 열심히 그냥 있는 대로 챙겨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